봉투 속 5만원권.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78해를 살면서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처사이를 낳던 날,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그리고 오늘. 전액 출금하시겠어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제 딸 나이쯤 되어 보였죠.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5,200만 원 전액이요? 네. 사실 그 돈을 모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40살 때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아파트 청소하고 남의 집 가사 도우미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딸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래도 남은 돈. 아니, 남긴 돈이었죠. 일부러 남긴 거예요. 딸한테 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지혜 몫이라고. 그런데 오늘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15년 만이었어요. 15년 동안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알았지만 먼저 걸 용기가 없었거든요. 지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요.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거부당했으니까요. 엄마는 오지 마세요. 제발. 지혜가 결혼식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결혼식장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지도 못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올 때까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은행원이 돈다발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권 묶음이 하나, 둘, 셋.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커다란 봉투에 돈을 담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식당 일 때문에 입학식에 가지 못했거든요. 대신 새 책가방과 공책, 연필을 사서 보냈죠. 엄마,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왔는데. 전화로 지혜가 울먹였어요. 미안하다, 지혜야. 엄마가 일 빠지면 안 돼서. 그래도 다음엔 꼭 갈게.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지혜 예쁜 거 많이 사줄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 돈밖에 줄 게 없다고 믿었던 거죠. 여기 있습니다. 은행원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무거웠어요. 40년의 무게가. 은행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지혜가 사는 아파트는 여기서 1시간쯤 걸리는 곳이었어요. 신도시라고 하더군요. 깨끗하고 좋다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택배로 보내는 물건에 적어놓은 주소니까요. 그 물건들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지혜가 받아보는지조차 몰랐지만요. 버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빠르게 어두워지는 하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어요. 오늘은 잘 될 거야. 지혜가 먼저 연락했잖아. 15년 만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기쁜 마음보다 무서운 마음이 더 큰 건 왜일까요?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마치 심판받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내렸을 때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어요. 높다란 아파트들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집, 저마다의 가족이 있겠죠. 저녁 짓는 냄새가 어렴풋이 풍겨왔어요. 지혜네 집은 몇 동 몇 호라고 했더라. 1304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손에 땀이 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무시를 고쳐 입었어요. 오래된 코트였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거였거든요. 딩동.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45. 제 딸이 이제 45이 되었더군요.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제 눈에는 여전히 20살 지혜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반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현관을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지혜와 사위 그리고 아이들. 제 외손주들이었죠. 사진으로만 봤어요. 앉으세요. 지혜가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겨우 그 말만 꺼냈어요. 학원 갔어요. 늦게 올 거예요. 그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뭐? 빚이 많이 남았어요. 7천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 역시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거구나. 왠지 그게 익숙했거든요. 딸이 필요한 게 돈이라는 게. 제가 줄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당장 급한 데는 막을 수 있어요. 기다려. 저는 무릎 위에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5,200이 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봉투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역시 그러시네요, 엄마. 뭐? 항상 그랬잖아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셨잖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손잡고 왔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새 책가방을 보내셨죠. 그때 엄마가 이리. 중학교 졸업식 때도요.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안 오시고 용돈을 보내셨어요. 10만 원이나. 지혜야. 대학 합격했을 때도 취직했을 때도 결혼할 때도. 지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항상 축의금만 보내셨잖아요. 계좌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게 최선이었어. 저는요. 지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학식 날 다른 애들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물어봤을 때요. 그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는 1등 상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을 때 객석을 봤는데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받으면서 울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는 너무 기뻐서 전화했는데 엄마는 축하한다. 용돈 보내게 하시고 바로 끊으셨죠. 일하신다고. 지혜야 엄마가. 결혼식 날요.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다른 신부들은 엄마한테 화장도 고쳐주고 드레스도 고쳐주더라고요. 저는 혼자 앉아서 기다렸어요. 지혜야. 그때 문 밖에 엄마가 계신 거 봤어요.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창문으로 내다봤거든요. 엄마가 길 건너편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엄마도 오고 싶었구나. 그런데 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왜 제가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정말 안 오셨어요? 그건 엄마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며요. 지혜가 울먹였어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셨어야죠.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는 내 결혼식에 꼭 가고 싶다고 하셨어야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딸이 오지 말라고 하면 정말 가지 않았을까요? 엄마는요, 지혜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어. 제가 원했던 건 엄마였어요. 돈이 아니라. 근데 엄마는 항상 돈을 보내셨잖아요.
마치 그게 저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처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손에 든 봉투가 떨렸습니다. 40년. 40년 동안 제가 한 게 뭐였을까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벌었던 돈. 그 돈으로 딸을 키웠다고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정작 딸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더군요. 엄마.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오늘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요. 그럼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빚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이랑 싸우고 애들한테도 짜증내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지혜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한 건 엄마야. 엄마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엄마. 네 아빠 잃고 나서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세상이 무섭고 가난이 무섭고.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 돈만 있으면 네가 행복할 줄 알았어. 엄마. 근데 엄마가 틀렸구나. 돈보다 중요한 게 함께 있어주는 거였구나. 지혜가 제 품에 안겼어요. 45살 중년이 된 제 딸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딸을 꽉 안았어요. 언제 이렇게 안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서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가 제 품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엄마 이제부터 자주 오실 거죠? 와도 돼? 당연하죠. 엄마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애들도 만나고 싶어 해요. 할머니를. 진짜? 네. 맨날 친구들은 할머니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올게. 엄마가 자주 올게. 저도 엄마 집에 놀러 갈게요. 애들 데리고. 그래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던 봉투가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거는. 지혜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받아라. 빚 갚는데 보태고. 엄마.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니까. 지혜가 봉투를 받으면서 웃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주신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뭐가? 엄마의 시간이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풍경인데 올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40년. 40년 동안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군요. 딸과 함께할 시간을. 그런데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늦지 않은 거겠죠. 지혜가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엄마가 갈게. 네가 좋아하는 잡채에 갈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내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았습니다. 저렇게 별이 많았었나. 40년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하늘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혜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마다 지혜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채워주면 되는 거겠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앨범을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지혜야.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저와 지혜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8배 어머니와 45의 딸이 40년 만에 진짜 마음을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돈으로 표현했던 사랑이 사실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미뤄왔던 사과나 화해가 있으신가요? 바로 오늘 그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